한 10분 정도 제가 조금 더, 아이고, 아이고. 10분 정도 조금 더 오버해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왜 10분 오버냐면 제 수업 커리큘럼에 그 저한테 1대1 코칭으로 4번 받으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내까지 조금 같이 해드리려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 1대1 코칭은 어떻게 신청하냐면요.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 그 단톡방 공지사항 보면은 제 되는 시간으로 해서 1대1 코칭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따로 해주시면은 제가 수락을 눌러서 개인별로 뭐 줌이나 혹은 그 뭐냐 전화로 해가지고 30분씩 코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뭘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전화 주셔가지고 예약 주셔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사람당 4회가 제공이 됩니다. 뭐 언제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주말에는 안 됩니다. 아마 주말에는 안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1주차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뭘 질문해야 되겠고 뭐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2주차 되면은 더 명확해지고요. 그래서 뭐 내일 당장 하셔도 되고 뭐 다음 주에 몰아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뭐 네 번 안 쓰셔도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그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코칭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지사항 맨 마지막 부분에 제 카카오톡 그 약간 채널 링크도 하나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가볍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으니까 저의 이 시간을 최대한 이제 활용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주차는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테마를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3주차 커리큘럼을 제가 한번 먼저 정리해서 쭉 알려드릴게요. 1주차 때는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내 경험과 노하우를 잘 기록하는 방법이랑 인스타그램 릴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한창 시황 이런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2주차는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SNS 계정 운영법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릴 거고,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나 욕구를 잘 섞어서 내 주제 찾는 법, 썸네일 제작하는 방법, 알고리즘 및 시장 조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3주차 때는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 제작하고 마무리 하는 시간으로 해서 SNS로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그런 다양한 세일즈 퍼널과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오프라인 모임이니까 저희 다 같이 얼굴 보고 만나서 인사도 하는 시간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 그래서 요일별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라 해서 너무 어려울 건 없고요. 그냥 저희 이번 오늘 수업이 그거잖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금요일 그리고 주말 빼고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미션을 총 4번을 할 건데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금요일 날에는 나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적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나와 비슷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계정을 3개를 찾아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그 찾아놓은 계정 안에서 콘텐츠 10개 본 거 인증한 거를 올려주세요. 뭐 링크를 달으셔도 되고, 뭐 감상문을 적으셔도 되고.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싶은지를 적어오는 건데요.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거에 대한 그 방법, 그리고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가 오늘 수업 때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네. 오늘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야 수요일 미션을 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이렇게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뭐 캡처하셔도 되고요. 지금 한번 해주세요. 찰칵. 되셨나요? 그러면 어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시네요. 음, 환영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요. 제가 1주차, 2주차, 3주차 어떤 거 할 건지 미션 말씀드렸고 이번 주 미션을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더 공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미션을 이제 못 해오면 뭐 이런 거 좀 정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션 못하면 뭐 벌칙금 이런 거 만들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지에 맡길까요? 고작 채팅창에 3주인데 그 네.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쵸. 3주 동안은 좀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리미트 시간도 제가 정해놨어요. 각 요일에 맞춰서 저녁 11시 전까지 올려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션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사인 저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하면은 동기부여가 많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강사니까 좀 베네핏을 잡아서 저는 콘텐츠 업로드로 할게요. 솔직히 그게 더 빡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같이 한번 미션을 수행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벌칙금은 어떻게 할까요?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되고 그 마이크 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집에 계시면은 다들 마이크 키셔도 돼요. 벌칙금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저도 벌칙금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강사님, 그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금요일 날 과제가 나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라고 주제를 주셨는데, 네. 이거 말고 제가 하고 싶은 거로 상관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SNS 계정 있잖아요. 그 계정을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이를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뭘 잘한다. 뭐 이런 걸 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같은 거를 적으시면 돼요. 음. 그러면 깔끔하게 10,000원 할까요? 어떠세요? 벌칙금 없이 하는 걸로 벌칙으로 안 올리는 분들은 온슬님이 전화하시는 걸로. 이거 벌칙 맞죠, 진짜? 이거 오히려 힐링 아니에요? 저 잘 쪼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11시에 전화해서 12시까지 올리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나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다. 이런 게 목표다.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하고 1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 가지는데요. 좀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가 미리 여쭤봤어요. 단톡방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총합해서 제가 강의안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그 강의안이 오늘이니까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해시태그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얘기로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해시태그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CEO인 모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계정이 있거든요. 이 사람 계정에다가 이 왜 새롭게 생긴 알고리즘이나 뭐가 바뀌었다 하면은 알려줘요. 자기가 영상을 찍어서 알려주기도 하고 뭐 카드뉴스 형식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몰라요. 거의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전달을 드리자면 한 얼마 안 됐어요. 한 3주, 4주밖에 안 됐는데 이제 옛날이랑 다르게 해시태그 검색하면 최근 게시물이라는 거 이제 안 보일 거예요. 인기 게시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리는 해시태그가 노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해시태그 9개 써야 된다. 30개 다 써야 된다. 뭐 여러 개 막 빅 파워 해시태그 써야 되고 작은 파워 해시태그 써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쓰면 좋고 안 쓰면 안 좋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제. 0개 써도 노출이 됩니다. 그거의 산 증인이 저예요. 저는 인스타그램 릴스 올릴 때 짧은 영상 올릴 때 해시태그 하나도 안 올렸는데 한 누적 조회수 뭐 260만 나오고 막 130만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뭐가 알고리즘이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노출되나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뭐냐면 나의 취향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모호하게 모세리가 말한 거고, 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하다가 잠깐 머무는 그 찰나의 시간 있죠. 예를 들어 검색창에 돋보기 들어갔는데 영상 잠깐 보여서 그거 머문 시간, 혹은 사진을 클릭한 거, 좋아요 누른 거, 댓글 단 거, 내가 나중에 저장해서 보려고 저장한 거, 친구한테 보내려고 공유 쏜 거, 이런 것들의 흐름이 AI가 다 읽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그래서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는지, 내가 내 계정이, 그리고 무슨 게시물을 오래 보는지, 어디에 댓글 달고 공유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거와 유사한 것들을 나한테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엄청 강력해졌어요. 이 강력한 알고리즘은 네이버가 제일 잘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네이버 AI 알고리즘 세계 6인가 그래요. 진짜 잘해요. 알고리즘 설정하는 거. 거의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알고리즘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되게 빡세다. 되게 AI가 지혜롭게 잘 캐치한다. 그리고 내 컨텐츠 게시물은 AI가 이제 본물글 클릭해서 그곳에 해당하는 단어를 수집해서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해시태그 안 써도 되지만 중요하게 써야 되는 게 본문 글입니다. 사진의 본문 글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놀러 갔어요. 그럼 그 놀러 간 거기에 지역명이나 그 식당 이름이나 음식이나 뭐 숟가락, 젓가락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이 하나의 키워드가 돼서요. 그거를 크롤링해서 노출시켜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슬님 본문글 짧게 쓰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올린 사진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에 대한 유사성 있는 글을 조금이라도 써야 돼요. 음. 이게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이랑 똑같아요. 네이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워드라는 게 있고, 그 키워드를 본문에 3번에서 5번을 삽입을 해야 알고리즘 상위 노출되는데 유의미한 작용을 해요. 그거랑 똑같이 인스타그램은 사진 기반이긴 하지만 AI가 긁을 때 본문 글도 크롤링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혹시 비트코인 하시는 분 계신가요?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그, 이거 좀 뒤에 얘기인데, 그게 있어요. 이더리움이 그 시스템을 한번 바꿨는데, 그게 시스템을 바꿀 때 막 뭐 열량이 많아가지고 뭐 이미지 변환 프로그램을 뭐 다른 걸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이미지도 분석할 줄 알아요. 거의 유사하게, 완전 인간 이상으로.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나라에 AI 인공지능 개발자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엔지니어가 있어요. 근데 사이언티스트가 완전 극소수거든요. 그 극소수 중에 한 명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직접. 개발자들이 혹은 이런 SNS 알고리즘 설정하실 때 어떤 거 많이 하세요? 했더니 그 이미지 알고리즘이 되게 고도화돼서 그거를 다 크롤링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폰 쓰시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 사진첩 들어가면은 이 사람 얼굴 들어간 사진 쫙 알려주잖아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 비슷한 기능. 그런 게 SNS에도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비슷한 얼굴, 형태, 구조, 뭐 건물 이런 것들까지 다 크롤링해요. 그러면 사진만 올려도 웬만해서는 AI가 너 이거 자연 좋아하는구나. 이쪽 동네 좋아하는구나. 여기 동네 살고 있구나. 이런 거 다 크롤링해요. 음. 그래서 그냥 사진만 올려도 되지만 우리는 더 내 계정이 어떤 계정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본문글도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걸 듣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성실성입니다.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블로그 계정에다가 포스팅 0개인데 10개 쓸 때까지는 빡세게 올려야 돼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은 일주일에 하나씩만 올려도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도 내가 만든 계정에 게시물이 아무것도 없다면 한 2, 30개는 빡세게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한두 개씩 올려도 상관없게 돼요. 이거가 저는 주 업로드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음, 복합 카드 뉴스, 그러니까 사진이 여러 개 있는 카드 뉴스 계정이 주 단위로 했을 때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월화는 복합 카드 뉴스 올리면 수요일 날에는 사진 한 장 있는 단일 카드 뉴스 하나 올리고,
목요일 날에는 릴스 올리고, 금요일 날에는 릴스 올리고, 토요일 날에는 릴스 올리고, 일요일 날엔 쉬고. 이런 느낌으로 주 단위 목표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토리는 매일 3개에서 5개 정도 올리고. 이게 초기 세팅하는 그런 알고리즘의 그겁니다. 메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조금 아직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다. 활성화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는 그 비즈니스 계정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바꾸신 다음에 그 바꾸면은 잠시만요. 바꾸면은 여기에 이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라는 게 생겨요. 여기에 몇몇 명에게 노출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상승한다. 참여도 뭐 이런 것들이 상승한다라는 뜻인데 저는 이게 거의 100만 명한테 노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높이려면 이 세팅 값을 적어도 3주 내지 4주는 해야 된다. 저도 똑같이 했어요. 저는 릴스를 월화수목금 다 올렸습니다. 한 3주 동안. 그러다가 이제 점점 쌓여서 눈덩이처럼 빡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주에 3-4개만 올려도 괜찮아지는 그런 계정이 됐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왜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그 새로운 유입이 적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향과 관심사로 AI가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유입이 적은 이유는 AI가 여러분들의 계정이 모르겠다인 거예요. 뭔지 모르겠다. 뭐 하나의 주제로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사성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내 계정의 주제가 명확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게 빨라져요. 그래서 오늘 수업 주제가 내 계정 주제를 찾기 위한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를 이제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오늘 수업 듣고 채우셔야 돼요. 근데 그 수업 아름님, 사이, 아름님이 질문되셨어요. 진짜요? 스토리. 잠시만요. 스토리도 알고리즘 읽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스토리도 보면은 내 팔로워에게 노출되는 그 지표가 있고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지표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나를 팔로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스토리를 보지? 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그걸로도 노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노출되는 스토리들은 보면은 링크를 달거나 아니면 어떤 참여 유도 형태를 달았을 때 좀 외부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이거는 제가 테스트하는 거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스토리도 되게 관리해서 올리는 편이에요. 무맥락으로 올리지 않아요. 내가 비즈니스 계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게요. 근데 거기서 친구랑 맛집 가서 맛집 찍은 거 안 올려요. 저는 제 계정에는. 제가 운영하는 계정은 연애 유튜브 이런 계정이거든요. 연애 관련된 거. 음. 온슬님. 근데 온슬님은 그 애당초에 설정된 그 값이 자기 개발과 커뮤니티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AI가 봤을 때 여러 사람의 얼굴 형태가 들어간 게 많이 보일수록 좋아요. 음. 그냥 딱 그런 느낌이죠. 내 주제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제가 모호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인스타그램 릴스를 올리실 때 올리기 전에 본문글 작성할 때 그 고급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래 화살표 누르면은 거기 아래 주제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개발자들은 쓸데없는 걸 만들지 않았어요. 거기에 주제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제를. 음. 그러면 그 하나로만 카테고리를 키워서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꾸리면 훨씬 빠르게 된다. 근데 거기 안에 막 소규모 비즈니스, 뭐 자기 개발, 뭐 요리 되게 디테일하게 많아요. 베이킹 막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뭐 어떻게 보여드리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따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보여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본질적인 것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그럼 릴스 올릴 때마다 그 주제를 똑같이 올리는 게 좋나요? 네. 저는 그 주제 설정할 때 다 똑같은 주제 설정으로 올리고 있어요. 질문은 이제 조금 이따가 모아서 한 번에 답변해 드릴게요. 자,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무엇을 설정할 때. 여기서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 사람들의 욕구의 교집합인데 이거를 제가 OT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연애 관련된 주제를 잡았어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는 저는 연애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연애 관련된 주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방법, 나쁜 남자 피하는 방법, 뭐 이별 후에 어떻게 제외할 수 있는지 뭐 알아보는 방법, 막 이런 소규모의 주제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하고 싶은 주제를 찾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을 탐구하는 건데, 음, 제가 그 OT 시간에 보여드렸던 도표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주제를 연애로 잡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이렇게 잡았어요. 30대 여자가 새로운 사람 만나기는 지쳤고 누군가를 만나는 건 지겨운데 좋은 사람은 만나고 싶은 상태예요. 근데 이런 거 알려주는 연애 영상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정 내가 만들게 해가지고 만든 계정이 제 계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주제는 연애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주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찾아요. 시장 조사를 해서.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제가 설정해 놓은 이 페르소나에게 보여줬을 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보고 나서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음. 혹시 좀 어려우신가요? 지금 이 내용이? 어려우면 어렵지 않으면 2번을 눌러주세요. 음,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저는 저의 예시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6월 13일에 올린 릴스인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김달님 영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김달님이라는 연예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의 유튜브 11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 중에서도 좋아요가 많이 박힌 그런 댓글 위주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고 나와 결이 잘 맞는 영상을 찾은 다음에 댓글을 분석했다는 게 이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 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먼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댓글을 가지고 대본화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대본화 만든 거를 그대로 카메라 보고 읽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저 이렇게 해요. 만약에 이게 제가 카메라라고 볼게요. 이게 대본이에요. 대본이면은 이렇게 해요. 여기 제가 대본이 있다고 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카메라 보면서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 여자에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읽어서 컷 편집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조사하고 댓글 분석하고 대본화 만든 다음에 이 대본을 그대로 읽으면 릴스가 탄생돼요. 음,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이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그 주제를 정하는 게 나의 페르소나를 정하는 거예요. 나의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나의 핵심 고객, 나의 타겟 어디언스를 정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그냥 계정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진짜 이거라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 계정, 그러니까 타겟 어디언스가 명확하다 보니까 뭘 올리던지 간에 이 지표가 높아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구체적으로 쏘거든요. 뾰족하게. 그래서 이건 6월 3일 날 올린 카드 뉴스고 이건 5월 달에 올렸던 릴스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직접 성과를 내고 낸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강사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타겟 어디언스 분석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해요. 여러분, 당신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페르소나는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 뷰티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뭐 일단 여성분들 뭐 돈 많이 쓰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잡았고요. 뭐 그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화장품 많이 쓰니까 그거 관련으로 뭐 문제성 피부 관련된 화장품 판매하려고요. 그래서 제 타겟들은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완전 잘못됐어요. 음. 이거는 잠재 고객이나 설정 타겟이 아니에요. 유의미한 타겟 분석은 땡땡을 땡땡하려는 사람처럼 동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땡땡을 땡땡하려는 사람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옥수수빵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옥수수빵을 사려는 사람, 나의 자기 개발을 소비하려는 사람, 나의 운동 그 뭐 코칭을 구매하려는 사람,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옥수수빵을 사려는 사람으로 한다면 50대 여성이 먹을 수도 있고 10대 남성이 먹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타겟이 어떤 목적으로 빵을 먹으려고 하는가 이거를 되게 잘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옥수수빵을 식사 대용으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양과 포장보다는 간편함으로 차별화를 만들어서 내 계정을 꾸려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선물용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계정을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차별점을 내세워서 해야 되겠고, 맛이나 양보다 그 포장보다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낮은 칼로리를 차별점으로 내세워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그 제공하고 싶은 내일 미션인 첫 번째, 내가 어떤 계정으로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타겟 어디언스가 바뀌고 그거에 따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그걸로 이제 주제 설정하는 겁니다.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이제 열정이 앞서네요. 아무튼 이렇게 명확하게 딱 한 명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이번 첫 주차의 핵심이에요. 이 딱 한 명을 설득한다는 생각으로 내 주제를 정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화가 되고 대중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명확하게 가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전에 보니까 뭐 카메라, 뭐 우리나라 양 그 뭐냐 그 아무튼 그거랑 운동이랑 뭐 자기 개발, 근데 나다운 삶,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공받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거를 내 머릿속으로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다시피 막 20대 후반의 여성은 뷰티 화장품 많이 쓸 것 같고 경제력이 있을 테니까 내 거 물건을 잘 소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찾아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찾을 수 있고 아니면 네이버 데이터 랩 이런 곳에서 이제 네이버 기반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 바로 지금으로 보여드릴게요. 어,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은 저한테 1대1 코칭 신청하셔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고 싶으시면 여기 그냥 옥수수빵 적어볼게요. 그럼 이걸 클릭해요.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있고 어떤 연령층이 많이 먹는지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옥수수빵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한 20대, 30대 여기를 타겟으로 잡을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중반까지.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먹네요. 그래서 여성을 타겟으로 잡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믿어야 되고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방법으로 제가 예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제가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아서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 2번을 눌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설정하는 그 타겟의 욕구와 행위를 분석해서 나아가면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설득하는지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차 분석.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옥수수빵을 사려는 사람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하지 않으면 뭐 상상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쓰지 않은 카피라이터를 기획하게 된다. 근데 이거를 투자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아무도 쓰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물어봐야 한다. 왜? 무엇을 하려고? 이게 뭔 말이냐면 왜 옥수수빵을 사려고 하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제가 이거를 옥수수빵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폼롤러로 가정을 해볼게요. 폼롤러를 사려는 사람은 이거 사서 뭐 하려고? 왜? 라고 물어보는 게 1차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2차 분석은 상품이 폼롤러고 폼롤러를 산 사람이라면 왜 사? 라고 무엇을 하려고 질문을 받아서 집에서 몸을 풀어주려고 하는 대답이 나오는 게 2차 분석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럼 왜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는 게 3차 분석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라는 또 답변이 나오겠죠. 그럼 왜 너는 지금 건강한 몸매를 가꾸고 싶어 해? 라고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묻는 게 또 4차 분석이고 이 분석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제한 반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구체적인 이미지가 하나 딱 떠오릅니다. 건강과 SNS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으로 이제 타겟을 잡아서 어, 집에서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보통 나이대는 이렇고 여성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사람의 이미지가 그려지면은 거기서 스탑을 하고 그 사람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잡았던 이거 있잖아요. 이게 N차 분석해서 나온 거거든요. 왜 하다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음. 자, 여기까지 이제 타겟의 구체적인 욕구를 반영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사람을 뽑았어요. 누구에게 이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은지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건지를 이제 찾아야겠죠. 이 어떻게 주제는 이제 욕구 이론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OT 시간에 이거를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 미션 할 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표본이 큰 시장 욕구를 찾는 게 이건데 이거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계정 탐구고요. 욕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슬로우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캐시버다이징의 저자 드류 에릭 휘트먼이 이제 인간의 선천적인 욕구를 8가지로 나눴는데 그 8가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이렇게 돼요. 생존의 욕구, 관계의 욕구, 성장의 욕구. 이게 뭔 말이냐면 인간은 웬만하면 이 3개 욕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설정하시던 간에 이 3개의 욕구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섞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이걸로 이제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어, 생존의 욕구가 보통 이런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 식량, 도구, 노동력을 구할 수 있고 뭐 돈이나 아니면 의식주나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뭐냐 갖고 싶다라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가 여러분들의 주제와 좀 일맥상통하면 생존의 욕구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관계 욕구. 여러분들의 이제 설정한 주제가 인간관계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나 존경받는 방법이나 자기 만족이나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이나 호감을 사고자 하는 욕구나 이성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면 관계 욕구랑 섞으면 돼요. 음. 그리고 성장의 욕구.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이제 자아 실현하는 거나 자신이 타고난 자질, 능력, 소망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 성장의 욕구랑 여러분들의 주제랑 섞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건 생존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이 관계고 그 다음이 성장 욕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표본을 넓히면 넓을수록 여러분들의 컨텐츠의 조회수도 많아지고요. 팔로워도 빠르게 성장되고요. 여러분들을 알리는 데 있어서 빠르게 성장돼요. 그래서 생존 욕구와 연결된 주제면은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장 욕구랑 엮이면은 더 느리게 성장해요. 그래서 아마 자기 개발 시장의 그 컨텐츠들 조회수를 보면은 그 릴스 조회수 뭐 이런 거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많이 높아봐야 뭐 60만, 80만이래요. 근데 저 연애 욕구는 완전히 생존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애 시장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조회수도 잘 나오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어쨌거나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회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을 좀 더 빠르게 키우고 싶고 뭔가 높이고 싶다면 생존 욕구를 건드리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어떻게 엮을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획 싸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큰 주제로 맥락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그 설정해놓은 주제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대1 코칭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주시고 나서 저한테 1대1 코칭을 신청해 주셔야 돼요. 아, 저는 이런 주제로 설정했고요. 아, 이런 1차, 2차, 3차, 4차 분석을 해서 이런 타겟이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생존 욕구랑 엮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저한테 신청을 하셔야 그 다음 걸 알려드릴 수 있지. 저한테 저 어떤 주제로 잡을까요? 라고부터 물어보시면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욕구와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음, 이 가치라 함은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뜻해요. 여러분들이 뭘 제공할 수 있냐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혜택은 타겟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혜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타겟의 욕구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타겟이 원하는 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이것만 명확해지면 여러분들의 SNS 계정은 되게 빠르고 구체적으로 뾰족하게 성장이 될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타겟이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명확하게 잡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음. 그래서 타겟의 욕구를 찾아서 혜택을 제공해주고 그걸 상품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자, 타겟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 혜택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연애에 관련된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는 거는 혜택이에요. 근데 저로 인해서 소개팅 나가서 멘트 치는 방법이나 뭐 어느 소개팅 뭐 데이트 코스 장소가 좋은지 데이트할 때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은지는 알려드리는 거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알려주는 거는 혜택이고요. 전자책으로 뭔가를 제공한다 그러면 상품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품을 제공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혜택 수준에서 끝내고 싶으면 팔로워를 많이 모으고 영향력이 키워지는 거에서 끝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일즈 퍼널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건지. 근데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까지 정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싶은지를 설정했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시장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내가 찾아서 나와 결이 잘 맞는 거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SNS 계정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통밀빵으로 타겟 욕구 혜택 상품에 대한 예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상품이 예를 들어 통밀빵이에요. 그러면 고객은 다이어트 간식으로 통밀빵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저희의 타겟이에요. 그러면 원하는 걸 마음껏 먹으면서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싶은 게 타겟의 욕구예요. 그러면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낮은 칼로리, 높은 포만감,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게 저의 혜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은 유기농 통밀빵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게 상품인 거고요. 근데 여기에는 60% 이상의 곡물이 들어가고 GI 지수가 낮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높이고 국내산이라 영양소도 풍부하다라는 근거 제시를 하는 게 상품의 특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다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 미션을 달성하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내 계정을 뾰족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상품을 만들고 싶다거나 혹은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 이거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 제가 1대1 코칭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2번을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이 가치에 그 가치를 많이 느낀 고객은 여러분들을 많이 팔로우할 거고 많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지 여러분들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나와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팔로워가 여러분들의 그 얻어지는 결과물이 되는 거죠. 음,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거 관련해서 좀 중간에 헷갈렸거나 모르겠거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뭐 약간 얘기하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 혹시 잘 전달은 되셨나요? 다행입니다. 네. 이게 사실 저도 강의를 되게 많이 듣고 외부에서도 많이 봤지만 대부분 여기 안에서 끝나요. 뭐 결국엔 그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세요. 이렇게 돼요. 하고 수업이 끝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고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그거를 설정해서 저한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음, 그거를 이제 코칭해드리고 있는데 자, 혜택 상품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오케이. 혜택은 음, 타겟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타겟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치 제공의 혜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온슬님이 진짜 기가 막히고 아주 찰떡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혜택은 무료고 상품은 유료입니다. 음, 혜택은 약간 이런 거예요. 컨텐츠예요. 정보성 컨텐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싶은 어떤 뭔가 이렇게 제공하고 싶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이야기 흐름, 전개 방식,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지식, 배워놓은 학습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말하고 싶은 게 혜택이에요. 그러면 상품은 그 혜택을 보고 이거 구매하세요라고 하는 그 전달까지가 상품인 거고요. 음. 오, 맞아요. 온슬님. 역시 온슬님은 똑똑하세요. 천재입니다. 다이어트 팁 알려줄게요. 라고 하는 게 혜택이고, 다이어트 책 레시피 만들었으니까 사세요. 하는 건 상품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찰떡 같은 도움을 주시네요. 음.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이런 만들고 싶은 주제,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어야 혜택이 되는 거고, 뭐 상품까지 단계는 또 어떻게 가는지 이게 되게 모호하실 텐데, 일단 저는 뭐 온라인 수익화라고 해서 막 한 달 만에 뭐 수익 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별로 지향하지 않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탄탄하게 내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 기초 단계.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이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고 설정하는 그게 내일 미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나와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계정을 세 개를 찾아오는 게 월요일 미션이에요. 음. 그리고 나서 그 세 개의 계정에 사람들이 올린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 컨텐츠들을 10개를 보는 게 화요일 미션이고, 그럼 이제 수요일 날에는 걔네는 걔네고 나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다라고 설정하는 게 수요일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코칭 의뢰를 주실 때 제가 찾은 주제는 이거고요. 제가 찾은 세 개의 계정은 이겁니다 정도까지는 저한테 공유를 해주셔야 되게 디테일한 코칭이 들어가져요. 음,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적어도 화요일 전까지 이 지은님 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고요. 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구상해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좀 많이 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네.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감을 잡는 게 먼저예요. 훈련이고. 여러분들은 다 예술가가 아니에요. 창작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미 사랑 시나리오는 다 나왔다. 예술성 시나리오는 다 나왔다. 단지 그거를 모방하고 각색하고 새롭게 디벨롭할 뿐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술 시장에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개개인은 되게 고유하고 소중하고 각각만의 차별점이 있지만 그거와 비슷한 사람들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찾아보고 좀 감을 잡으신 다음에 얘네는 이렇게 하네? 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 정도는 일단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가 제일 아름답고 소중하고 그렇잖아요. 그 거울 씻고 나서 딱 봤는데 제일 잘생겼고 막 약간 이렇잖아요. 예쁘고. 근데 약간 아무튼 자기애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강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시장 조사를 하고 이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첫 번째 미션이자 제일 중요한 미션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찾아드릴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누구누구님은 이런 강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컨텐츠를 만들 때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 어때요?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하고 제가 이제 미션을 또 드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찾아와 보면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 컨텐츠 저희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볼까요? 그렇다고 막 완전히 똑같이 카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누구누구님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혹은 이렇게 뭐 이런 감성이 좋으시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예시안을 활용해서 이렇게 컨텐츠 만들면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중요한 건 다 끝났고, 그리고 코칭 어떻게 하는지도 여러분들 다 아셨고, 그리고 제가 놓친 거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오늘 수업에서 좀 이해 안 되시거나 헷갈리는 거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심지어 이것도 말씀드려요.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나요? 하고 뭐 이런 컨텐츠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거 카메라 구도는 이렇게 찍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되고 컷 편집은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줌 인, 아웃, 자막 어디 달고 막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음. 대신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걸 그러니까 저한테 알려주셔야죠. 그냥 접니다. 해주세요. 이럴 순 없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 누군지 몰라요. 네. 정면 카메라 후방 카메라 중요한가요? 저는 카메라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 되게 많이 시도해봤어요. 카메라를 뭐 이렇게도 찍어보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이렇게도 찍어보고 이렇게도 찍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음, 물론 퍼스널 브랜딩, 뭐 색감, 코칭,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건 중요하죠. 근데 그걸 너무 중시하느라 본질적인 기획을 놓치면 안 된다 주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은 그 컨텐츠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이건데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라고 코칭해드리지 뭐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이 본질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얼굴 노출하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내 얼굴이나 뭐 목소리나 이런 게 강점이 아니라서 좀 쑥스러워하거나 애당초에 그런 걸로 컨텐츠 만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음,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강점이 있어야 돼요, 확실히. 왜냐하면 사람은 그 딱 봤을 때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맞춘 다음에 귀로 듣는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굴 노출하기 싫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건 이거 잃게 되고 이거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와 입으로 해야 되는데 영상은 냄새랑 그걸 못 맞죠. 그러니까 거의 중요한 걸 놓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대체할 만한 어떠한 감각적인 느낌을 오감 중에 하나는 살려야 돼요. 음.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최대의 적인 엄지손가락이 내 컨텐츠를 이렇게 밀어서 다음으로 넘깁니다. 음. 우리의 최대 적은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내 컨텐츠를 넘기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음. 네. 궁금한 게 문득 생겼는데요. 그러면 제가 인스타를 할 때 피드는 자연 풍경이나 도시 풍경을 올리고 스토리로는 노래 라이브를 하거나 풍경 영상 올리는데 좀 더 일관성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어, 노래 부르시는 분인가요? 노래를 메인으로 하진 않는데 그냥 네. 취미로 종종 이제 라이브를 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음, 그 약간 그런 뭐랄까 내 계정을 노래 이렇게 뭐 보컬 이런 걸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더 메인은 사실 제가 사진을 더 많이 찍어서 사진 풍경 사진이나 도시 풍경 이런 거 올리는 게 좀 더 피드에는 메인. 그거를 내가 도시 풍경을 좀 잘 찍고 감성적이게 찍고 뭔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한 SNS 계정인 거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음, 근데 이거를 이제 올릴 때 좀 다른 사람이랑 차별화를 갖기 위해서 노래 라이브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덧입히신 거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관되게 하는 게 중요하냐 안 좋으냐? 저는 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좋아요가 많이 찍히는 풍경 사진이나 그 좋아요가 많이 찍히는 노래 사진 노래 같은 걸 보면은 그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거기서 카피해서 그 이유가 뭔지 본질적인 걸 찾고 그거에 맞춰서 쭉 이어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사진 풍경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 중요할까는 이제 잘못된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잘 뜬 혹은 좋아요가 많이 박히고 릴스 같은 경우에도 조회수가 많이 찍힌 여기서 많이 찍혔다라는 기준은 지금 사진 관련된 거니까 사진으로 뭐 패션이랑 엮일 수도 있고 풍경이랑 엮일 수도 있겠지만 뭐 사진 찍기 좋은 데이트 장소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음, 보통 한 20만 이상 조회수가 박힌 영상을 찾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게 시장에 따라 규모가 달라요.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을 영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릴스 조회수가 5만 이상 나와도 되게 잘 나오는 계정이 그 컨텐츠예요. 근데 저처럼 연애나 혹은 살림, 뷰티 관련된 거는 적어도 2, 30만이 나와야 잘 나온 계정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조회수도 좀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의 각각의 주제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지금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준을 그 정도 잡으시면 좋아요라고 제가 지표를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막 댓글 막 폭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나를 알리고 어떤 나와 소통하고 싶은 취향과 관심사인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런 니즈가 많으신데 그러면 보통 다 자기계발 성장 욕구 쪽에 들어가죠. 음. 그러면 대부분 다 5만 이상 높아지면 되는 거고 뭐 운동 관련된 거 여기서 운동 헬스 관련된 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운동은 생존이에요. 네, 맞아요. 원슬님 운동은 생존이에요. 여러분들 그 육식 동물보다 초식 동물이 더 오래 살아요. 그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 더 달리기 때문이에요. 음. 육식 동물은 잘 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순간 속력은 좋은데 오래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초식 동물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오래 살려면 달려야 된다. 달리는 데는 생존이고 생존에는 이제 결국에는 그거 욕구다. 운동은 그냥 생존 욕구. 물론 성장 욕구로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꼭 성장 욕구 하나만 설정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음. 운동과 생존 섞어도 돼요.
저는 진짜 운동 하시는 분들 릴스 하시면은 진짜 너무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나 혹은 내가 헬스 코치를 하는 사람인데 릴스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거의 진짜. 물론 그 안에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뭐 헬스 트레이너가 아니면 뭐 그냥 운동을 취미로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자기 개발 영상이나 영역을 엮어서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타인에게 자극을 심어주게끔 만드는 과정도 있어요. 음, 되게 디테일한 전략이 다릅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음,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고 싶은 거를 이루게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컨텐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결국 컨텐츠 안 만들면 여러분들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로. 저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아, 기업님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 하지만 제가 컨텐츠를 만들지 않았고 제가 누군지를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를. 저희 엄마 아빠밖에 모를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럼 그 컨텐츠란 나를 보여주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컨텐츠가 자극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막 후킹하고 카피라이팅하고 막 뭐 했다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거 후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2주차 때. 그 만드는 그 방법론적인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알고 내가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아시고 그 다음에 나를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사적인 계정으로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크리에이트 계정으로 전환해서 운영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피드 반응이 사적인 게시물에 더 안 좋더라고요. 이럴 땐 계정을 다시 분리해서 새로 계정을 만들고 키우는 게 나을까요? 정말 다현님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제 인스타그램 그 연애 릴스 그 SNS 계정이 제가 4년 동안 제 일상 계정 올리던 계정이었어요. 그리고 제 게시물도 한 100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그냥 연애 관련된 컨텐츠만 제가 릴스 주에 5개씩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3주 동안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트래픽이 한 갑자기 2주 만에 2,000명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전에 올렸던 그런 사적인 게시물 거의 다 보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는데도 제 계정이 잘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내가 초기에 쌓아놓은 주제가 있더라도 이후에 어떤 컨텐츠를 쌓느냐에 따라서 내 계정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음. 저는 지금 제 계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정 주제를 바꾸실 수 있어요. 유튜브랑 좀 달라요. 유튜브는 계정을 못 바꿉니다, 주제를. 그래서 왜 20만, 30만 채널 사가지고 막 이렇게 다시 또 광고 때리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거 계정 다 안 돼요. 조회수 다 안 나와요. 음. 유튜브랑 좀 달라요, 알고리즘. 블로그랑도 똑같아요. 블로그랑 유튜브랑 비슷해요. 음. 블로그도 왜 대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병원 홍보 막 이런 거 막 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저품질 걸리고 망합니다. 주제가 바뀌니까. 음. 요리 맛집 탐방 블로그였는데 여기 의료 올리잖아요. 상위 노출 잘 안 돼요. 요리 맛집 이런 거 올릴 때만 상위 노출 잘 돼요. 맛집 블로거는. 뷰티 블로거는 뷰티 쪽 올렸을 때 잘 되고. 근데 이 인스타그램은 진짜 유동성이 엄청 다양해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만들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좀 내 계정도 달라지고요. 내가 노출되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요. 진짜 재밌어요. 되게 만지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대신에 그만큼의 절대값이 다시 또 필요하긴 하겠죠. 제가 이거를 이제 깨닫는 순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도 있어요. 한 달 프로젝트로 해서 주에 3개, 4개씩 컨텐츠 같이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도 했었는데 그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걸 많이 벅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 요지는 컨텐츠를 많이 쌓아야 내 계정이 어떤 주제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애당초 컨텐츠 만드는데 벅차하니까. 그리고 막
컨텐츠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신중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완벽주의자 이제 분들이신데 저는 한 70% 정도만 완성되면 바로 올려요. 저도 완벽주의자거든요. 저 눈썹 정갈한 거 보세요. 이 막 머리 정갈한 거 보세요. 완벽주의자거든요. 근데 컨텐츠 올릴 때만큼은 자막 한두 개 틀려도 일단 올려요. 그냥 일단 올립니다. 그리고 올리고 나서 컨텐츠 조회수를 잘 안 봐요. 그냥 다음날 컨텐츠 만들 거 생각해요.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하고 지속하려면. 음. 그러다 갑자기 알람이 떠요. 띠링 하고. 얼굴 안 나온 대신 뭔가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고 할 때 강력한 거라 하면 뭐라 할 수 있나요? 음, 감성인 것 같아요. 그 인스타 감성, 갬성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담아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극상으로. 사실 그냥 얼굴만 보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굴 노출 잘 돼서 얼굴 노출해서 잘 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한 4개월 만에 1만 찍은 거거든요. 근데 아니 얼굴 돼서 그런 거 아니냐 해가지고 얼굴 노출 없이 하나 또 만들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이거 제가 OT 때 말씀드린 건데 그게 이 계정이에요. 그냥 얼굴 노출 없이 그냥 손동작 이런 걸로 한 건데 어떤 쓰레기 봉투도 다 못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꽉 찬 쓰레기 봉투도 가볍게 묶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작은 것부터 가볍게 묶어주시고요. 이건 비교적 쉽습니다. 문제는 손잡이 부분인데요. 보통은 신발끈 묶듯이 2번 교차해서 매듭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손잡이를 먼저 내려놓고 그 위에 왼쪽 손잡이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손을 넣어 위에 얹은 손잡이 아랫부분을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꽉 잡아당겨서 한 번만 묶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이걸 설정한 이유는 얼굴 노출 없이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표본이 넓은 시장을 골랐어요. 살림이라는 것도 의식주 안에 들어가죠. 생존. 표본이 넓어요. 그리고 그 살림 안에서도 주부 살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보관 잘하는 법, 막 뭐 요리 뭐 써는 법, 뭐 포션화 만드는 법, 막 이런 거 있는데 전 주부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척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이제 30대고 자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0대 자취하는 남자가 좀 귀찮으니까 좀 간편하게 살림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좀 여러 군데 시장 조사해가지고 제가 막 찾아보다가 이거 나한테 도움 되겠는데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올린 채널이에요.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컵라면 물량 조절하는 방법 막 이런 거. 여러분들은 컵라면 뭐 좋아하세요? 컵라면이 먹기 편하기는 한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좀 찝찝하잖아요. 게다가 물들은 용기는 재활용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컵라면 먹을 때 용기에 덜어 먹는 거 혹시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이런 느낌을 제가 이 계정 방금 그 컨텐츠를 제가 이분의 컨텐츠 중에 하나를 보고 나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 있다. 이거 보고 나서 이제 만든 거예요, 제가. 도움 되겠다, 나한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장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 그 계정 3개 찾는 거 안에 이분 계정 거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분 거 계정 중에서 이제 컨텐츠 본 것 중에 저한테 참고될 만한 거 갖고 와서 이제 그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회수가 잘 나오죠. 왜냐하면 아까 그거 조회수 몇이었지? 그거 105만 조회수예요. 100, 이미 100만 넘은 영상을 가져와서 제 걸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잘 터지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딩봉님 감성이 있어야 된다. 릴스 조회수는 높은데 좋아요 수가 낮은 건 그래도 도달려 봤을 때 괜찮은 건가요? 이거는 그 인사이트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 보여드릴게요. 또 보여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조회수는 많이 나왔는데 좋아요는 적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아요와 조회수 이거 둘 다 나를 팔로우 많이 했냐 안 했냐, 내 거 저장 많이 했냐 안 했냐, 내 컨텐츠가 도움이 됐냐 안 됐냐 그거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올린 거 인사이트 보면은 이거는 저장이 137이고 공유가 13개 정도 돼요. 그리고 팔로워인 사람이 있고 팔로워가 아닌 사람이 이제 적죠. 이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봐야 제 알고리즘이 많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 울타리 안에 들어온 팔로워들이 많이 본 거는 컨텐츠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조회수는 8,6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1만이고 1만인데 아까 131 대신에 이건 121이고 공유는 아까 13개 대신에 36이고 이거는 팔로워는 아까 6,000명이 봤는데 이건 5,000명 정도 봤고 팔로워가 아닌 사람은 아까 거는 1,000 몇 명이 봤는데 이건 3,700명이 봤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팔로워가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볼수록 컨텐츠의 그 생존율이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컨텐츠 많이 뜬 거 보면 압도적으로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이렇게. 지금 이거 40만 터진 것도 인사이트 보면은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알고리즘이 터졌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되는 그 지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른 데서 이런 검색 탭, 탐색 탭에서 잘 뜬 컨텐츠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고 근데 아마 계속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알고리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 주차마다 조금씩 알고리즘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 알고리즘과 수업을 듣고 저 1대1 코칭을 듣고 실행을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핵심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렇게 종료하고요. 딱 10분 오버됐네요. 그러면 저희 내일부터 진행되는 미션 확실히 잘 해주셔야 되고 안 하시면 저희 원슬님이 저다 가니까 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